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전남 목포시로 향합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 만점인데요. 다도해를 품은 겨울바다가 기다리는 곳. 지금부터 낭만 가득한 목포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목포.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목포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유달산은 높이 228m의 낮은 산이지만 기암괴석이 많아 호남의 금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을 오르자 점점 목포 시내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산 정상까지 계단이 있어서 등산 초보자도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다와 육지 그리고 섬이 어우러진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는데요. 눈과 마음의 다도해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난 바위만 20여 개를 품고 있는 유달산. 바위와 나무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기암괴석.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며 수많은 전설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노적봉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봉우리입니다. 이번엔 유달산의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조각공원을 찾았습니다. 1982년에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인데요. 산책길을 따라 다양한 조각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조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품고 있는 작품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달산이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조각공원. 공기 맑은 산자락에 자리한 덕분에 도심 속 휴식처로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20, 3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우와. 바로 복고풍 의상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고풍스러운 멋이 가득한 장신구와 옷을 골라봤는데요. 저 잘 어울리나요? 이번엔 강렬한 보라색 드레스에 도전! 이 옷들은 모두 근대 개화기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개화기 의상을 빌려 입고 향한 곳은 근대역사관입니다. 1900년에 지어진 이곳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전엔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인데요. 근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근대 역사관. 건물 뒤편에는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며 파놓은 방공호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공습을 피하려고 만든 방공호. 수많은 조선인이 공사에 강제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근대 역사관 안에서는 목포의 옛거리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데요. 1897년에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문을 연 목포항은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주요 수탈 창구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근대 역사관. 목포는 식민지 거점 도시로 이용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개항 이후에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잇따라 들어왔는데요. 이로 인해 신학문이나 현대의술 같은 개화 문물이 전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근대 역사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2관인데요. 100년 전의 목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순환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사 박물관이지만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이기도 한 이곳.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와 농산물 등을 뺏기 위해 세운 국책회사이자 착취기관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목포의 맛있는 풍경을 찾아 낙지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갯벌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낙지는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요. 목포의 세발 낙지는 다리가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지를 자를 때 나는 탕탕 소리가 곧 이름이 된 요리. 육회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낙지 육회 탕탕입니다. 두 번째 별미는 바로 낙지 호롱구이. 다리가 가늘고 육질이 부드러운 세발낙지라 가능한 요리입니다. 맛을 내는 비결은 바로 불 조절에 있습니다. 센 불로 불맛을 내면서 양념이 타지 않게 익혀야 합니다. 낙지 호롱구이입니다. 낙지 호롱구이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대박. 불량이 있으니까 확실히 단조로운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회 낙지 탕탕입니다. 육회랑 같이 탕탕이가 있네요. 그 산낙지가 소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 전 돼지띠거든요. 돼지도 일으키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한 김에 싸서 먹으니 더욱 별미입니다. 보양식인 낙지, 지치지 않는 여행을 위한 몸보신 요리로 제격입니다. 연포탕 나왔습니다. 드디어 연포탕. 목포 밥상에 대미를 장식할 낙지 연포탕. 야들야들하게 익힌 낙지에 뜨끈한 국물까지 겨울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목포를 대표하는 별미 세발낙지. 직접 먹어보니까 왜 목포 낙지를 최고로 쳐주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타임머신을 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독특한 분위기로 마을 곳곳이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활용됐는데요. 얼마 전부터 널리 알려지면서 사랑받는 명소가 됐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남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풍경은 오래된 골목에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은 골목. 그 시절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가난했던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시와 그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골목 구석구석의 담벼락에서도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떠나면서 사라질 뻔한 골목길. 하지만 복고 문화가 유행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은 낭만 도시인 목포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옛것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여행, 과거와 교감을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의 촬영지입니다. 촬영 당시 소품이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다시 찾았다고 하네요. 낭만이 흐르는 항구 도시. 다음 주 목포의 매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잊을 수 없는 맛과 풍경. 겨울바다로 빛나는 목포 여행은 계속됩니다.